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각 지역에 있는 산림도로가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전라남도는 성묘에 나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늘부터 17일까지 산림 내에 있는 선치된 임도 2,630km를 한시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일부 산림보호구역과 일반 차량의 통행이 어렵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결빙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화태 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것에 대해 상공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예비 타당성 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해양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상인은 이어 화태 백야 연도교 건설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과 성공적인 예타 면제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상징문 현판 문구를 수개월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의 토론회, 두 차례의 설문조사도 부족했는지 최근에는 수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또다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특정 단체를 의식한 낭비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될 여수 상징문입니다. 이곳에 걸릴 현판 문구를 결정하겠다며 여수시가 토론회를 연 건 지난해 9월. 여수시는 토론 결과를 종합해 문구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겠다며 지난 10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여수시는 답변 항목을 줄여 같은 방식으로 재설문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의 한 단체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이 여수시 문이 제 1위가 됐다. 다시 이제 온라인 조사를 한 거죠. 두 번째 설문조사가 끝난 지 불과 20일 뒤인 이달 말 여수시는 또다시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선 두 차례와는 달리 이번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겼습니다. 여수시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역시 앞서 문제를 제기했던 한 단체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 시청도 찾아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전화로도 하고 계속 일을 저기하니까 재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쩌냐. 당초 계획에 없던 설문조사를 벌이는 데 들어간 돈은 600만 원. 낭만포차 이전 여부와 남산공원 조성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여론조사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이번엔 여기에 더해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본 낭비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하고 큰 시행착오나 결정에 오류가 생긴다고 봅니다. 여수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한 달 안에는 현판 문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 행정이 특정 단체에 끌려다닌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집행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농업인이 수확과 가격 결정 재고 관리를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2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637억 원으로 2017년 500억 원에 비해 27%가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뢰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올해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원해 로컬푸드 직매장 4곳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시설 원예와 농산물 유통, 매실 분야에 49억 원을 투자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스마트팜 확대 등 시설 원예 경쟁력 강화와 매실 산업 육성, 농산물 유통 시설 확충을 위해 31개 사업에 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 조사를 거쳐 오는 3월 보조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광양 빅그린 매실 사업의 매실 농축액 설비가 자주 고장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 봤더니 잇따른 감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빅그린 사업단이 고용한 감리업체가 지난 2017년 3월 작성한 검수 결과 보고서입니다. 검수 요청서와 입고된 장비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으며
납품 장비의 조립 상태가 불량하고 규격이 미달해 성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상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운전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도 합니다. 감리업체는 현재 입고된 장비로는 고품질의 매실액 기스를 제조하거나 효율적으로 설비를 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기성금, 즉 정상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종합의견을 내놨습니다. 감리업체는 3차례 진행된 검수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내렸고 이 보고서는 빅그린 매실사업단에 전달됐습니다. 빅그린 매실사업단의 내부감사단이 비슷한 시기에 광양시로 보낸 실정 보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입찰 공고 당시의 제한 규격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제품과 일부 중고 조립이 납품돼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실사가 필요하다며 규격에 미달한 제품은 반송 등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책도 제안합니다. 감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2017년 초부터 수차례 사업단에 전달했습니다. 설치된 설비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환하거나 반품해야 한다는 의견을 3차례 제시했고 일부 물품은 고장나 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8차례나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답변을 받으신 적은? 그렇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공적인 어떤 의식이라고는 없고. 사업단은 현재 설치된 설비가 계약 당시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설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입찰 제안서 이것을 들대고 하니까 안 맞죠. 건물 이 체계하고 맞춰서 다 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축소할 거는 축소를 하고. 광양시 역시 설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운영상의 문제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비를 운영하는 사람도 이제 그 설비를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설비 자체가 우리 국내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설비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완벽한 그 기술력을. 하지만 고장난 부품을 아직 수리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설비가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가 친환경 건축물 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는 단독주택과 주상복합 건물을 단열성이 높은 패시브 하우스로 건축하거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일부 공사비를 지원한다며 올해 1차 사업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녹색 건축물 지원 조례를 제정한 순천시는 최근 5년 동안 건축물 200곳에 10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했습니다. 광양시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과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8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모두 540여 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2,800만 원을 투입해 경유차 조기 폐차 이후 구입하는 LPG 1톤 화물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이후 근대 건축 자산을 공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목포 시민들의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방안으로 시민 신탁이 제시되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적산가옥에서 34년째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완주 씨. 여러 번 이 지역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염없이 폭락한 집값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매출도 크게 하락했고 집을 팔아서 신도심으로 이사가는 것은 불가능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떠도 12번은 떠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떠나죠. 이걸 뭐 적은 거 팔아가지고 어디 가서 집을 산다고 해도 사지도 못하고.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로 모처럼 생기가 돌고 있다는 이 씨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방안이 나온다면 적극 협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시에서 하는 대로 좋은 모델로 만들어서 쓴다면 적극 도와줄 마음은 있죠. 목포 근대역사공간의 투기를 막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시민신탁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민신탁은 자산 소유주가 목포시에 10년 이상 장기간 자산을 위탁하고 목포시는 이를 관리할 자산관리 조직을 설립해 저렴한 비용에 임대하고 수익을 위탁자와 나누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저렴한 비용에 자산을 이용하고 자산관리 조직에 돌아오는 수익금은 그 지역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유휴 부동산의 투기적 활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생을 통한 부동산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시민신탁 방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데다 목포시도 조례제정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촉발된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새로운 도시재생에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평과 영광 등지 바닷물에서 한겨울에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나왔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두세 달 빠른 것으로 실제 감염 위험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최진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14일 물을 떠서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나온 바닷가입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이곳 한평과 영광군 그리고 제주시 등 전국 3개 지역 바닷물에서 균이 검출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처음 검출된 시기는 보통 3, 4월이지만 올해는 두세 달 일찍 나왔습니다. 어패류는 특히 끓여서 드시고 발이라든가 손에 상처가 있을 때는 갯벌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특히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8도 이상의 해수나 염도가 낮은 연안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는 비브리오균이 겨울철 4, 5도의 낮은 수온에서 검출된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균이 나온 만큼 주의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조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균은 나왔으나 해수 온도가 높지 않아 균 증식이 활발하지 않고 따라서 환자 발생의 위험은 낮습니다. 균이 활발히 증식해야 해수가 오염되고 바닷물이 균으로 오염됐을 때 해산물을 통한 감염 위험이 높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균이 나온 뒤 첫 환자가 발생한 시기가 예전에 2, 3개월에서 최근 1, 2달로 짧아지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균이 검출된 사실만으로 바닷물이 오염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간질환자 등은 특히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취약한 만큼 익히지 않는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미평동 중림마을 경로당 노인회 1동 10만 원, 여수시 관문동 구통 6반 김애심 10만 원, 월호동 금성 휴먼 터치빌 주민 1동 10만 원, 소경도 주민 1동 10만 원, 국동 1통 주민 1동 1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선영상회 장동순 10만 원, 여수시 화정면 신흥마을 주민 1동 10만 원, 호령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중흥아파트 614에서 617동 주민 1동 7만 3천 원, 여수시 화정면 둔병마을 주민 1동 5만 470원.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그동안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죄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은행 직원이 경찰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광양시 중마동의 한 은행에서 여성 고객 한 명이 거액의 현금을 5차례에 걸쳐 인출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공로로 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워졌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도 곳곳으로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지역은 경기도 연천 미산으로 영하 17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충북 제천이 영하 14.5도, 서울도 영하 7.1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 아침보다 최고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추위가 오래 가지는 않아서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밤부터는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끼어 있고요. 울릉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곳곳으로 1cm 미만의 눈이 내리다가 차츰 그치겠고요. 내륙 지방의 하늘은 오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1도, 춘천은 영하 12도를 밑돌고 있고 대구 영하 4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추워졌는데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도, 광주 6도, 부산 역시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설 당일엔 아침에는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